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통합형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공보와 조직 등 선대위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10여 명이 넘는 충청권 의원들이 고루고루 각 분야마다 들어가 있어 선거 기간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충청의 목소리가 선대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책사로 알려진 논산 출신 윤여준 전 장관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이념과 계파를 넘은 통합을 선대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선대위 실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장에 경성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이 다시 중용돼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공보단장에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선임됐고 박수현 의원이 수석 부단장, 황정아 의원이 대변인을 맡아 충청 의원들이 이 후보의 대외 메시지를 총괄하게 됩니다. 신친명계로 부상한 지역 의원들이 후보 메시지를 맡아 충청권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보단은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여 활동 중에 전국선거 기여도 이런 게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이번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기 위해서 그분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현장의 중심인 조직본부 수석부 본부장에 7인의 멤버로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문진석 의원이 부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이 맡아 지원에 나섭니다. 정책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국민참여 수석부 본부장의 장철민, 정책본부 수석부 본부장의 이정문, 부본부장의 장종태, 온라인 소통 부단장의 이재관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사선의 박범계 의원은 충청권 위원장과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에도 다수 포진됐습니다. 사회적 경제위원장의 복귀왕, 코스피 오천시대 위원장의 강준현, 잘사니즘 위원장의 어기구, 과학기술혁신위원장 황정아, 민생살리기 수석부 본부장의 박용갑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시도당 선대위원장은 대전 박정현, 세종 강준현, 충남 문진석 의원이 맡습니다. 공약을 담을 때 그 측근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약이 픽업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요직에 충청권의 인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을 보면 각 분야의 충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충청 인사를 중용해 캐스팅보트 충청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직과 메시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이 그동안 밀린 숙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의사당의 시민한원이 당 차원의 공약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거치지 않고 국회 이전을 추진해달라는 최 시장의 요청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여의도 의사당을 미래광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직무실 추진 역시 확실하게 이뤄내 세종을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은 민주당과 개혁신당 대표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요청했으며 양당 모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였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렸습니다. 박범인 금산군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 대선 후보 공약에 통합안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 설득과 공론화의 필요성,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민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 현안은 여야를 떠나야 한다며 충청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전의 급식조리원들의 파업 사태. 그 중심엔 바로 미역이 있습니다. 조리원들은 길고 무거운 통미역 대신에 손질이 쉬운 자른 미역 사용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지 그 조리 방식과 교육청의 입장 등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집중 취재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대전 급식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정 조리 방식과 식재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덩어리 고기와 긴 통미역처럼 손질이 어려운 식재료를 조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대전의 한 중학교에선 미역 없는 미역국, 미역이 절반만 들어간 초무침이 급식에 나오는 등 통미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리원들은 전처리된 자른 미역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에 불리면 50m가 되는 미역을 직접 달라 미역국을 끓이고 실제로 통미역과 자른 미역을 직접 구매해 비교해봤습니다. 두 미역을 그릇에 담아보니 같은 무게지만 부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분간 물에 불리자 두 미역의 부피는 비슷했지만 통미역의 길이가 자른 미역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길어져 추가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가격은 자른 미역이 통미역보다 100g당 최대 60%가량 비쌌는데 비슷하거나 오히려 통미역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실제 학교 급식도 특정 상품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어떤 미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작은 미역을 통미역 대신 급식에 사용하는 게 규정상 가능한지도 따져봤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정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역과 같은 수산물은 원산지가 표시된 것 중 상품 가치가 상 이상인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른 미역도 이런 기준들만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산물의 전처리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더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가공된 식재료를 쓰는 게 불가인 건 아닙니다. 식재료 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급식 메뉴별 조리 방법이 달라 전처리 식재료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명문화된 규정 이외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식재료가 품질 관리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학교별 사안이라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에선 조리 공정 간소화, 그중에서도 식재료 변경을 교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며 자른 미역뿐 아니라 계란도 액상란으로 고기는 썰어진 상태로 공급해 조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명확한 식재료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천안 동남구 광덕면의 한 자원순환시설 보일러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직원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6제곱미터가량의 보일러실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배관 점검 과정에서 LPG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6분쯤 태안군 서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던 고속보트가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고속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원 7명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자 고속단정을 투입해 추격한 끝에 45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납포한 보트와 승선원을 압송한 뒤 불법 조업과 미립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늘까지였던 백신 예방 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김서현이 위기 상황에 강한 리그 최강의 마무리 투수로 성장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시속 150km 중반의 강속구와 더불어 위기 상황을 즐기는 배짱이 한화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구대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가 LG에 3대2로 앞선 9회 초. 마무리 김서현이 뿌린 시속 154km의 직구가 ABS 스트라이크 존 가장 윗부분에 걸치면서 선두타자 박혜민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삼진입니다. 자, 지금 154km의 패스트볼인데 좀 높지 않나 싶었지만 낮게 통과하면서 공이 살아갔어요. 송찬희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박동원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로 경기를 끝내며 시즌 8세이브를 따냈습니다. 김서현이 피말리는 한 점 차 승부에서 승리를 지켜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KT전에서도 2대1로 앞선 9회 초 등판에 탈삼진 2개를 뽑아내며 무실점 세이브를 수확하는 등 1점 차 세이브만 5개나 됩니다. 16경기에 등판해 허용한 점수는 고작 1점, 평균 자책점 0.61로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0.89로 한 이닝에 채 한 명을 내보내지 않으며 리그 최강 마무리로 평가받습니다. 제구가 좋아지니까 이제 변화구를 쓸 게 많아져서 그게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어요. 독수리 군단의 소신으로 자리매김한 김서현은 한화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대성불패 구대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기 상황을 오히려 즐기며 7태면 처벌하는 식으로 공을 뿌렸던 두둑한 배짱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나는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뿌리면서 커맨드가 좋게 나온다. 김서현을 중심으로 불펜 투수들이 뒷문을 든든히 지켜내면서 한화는 올 시즌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15승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구대성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서현이 시즌 내내 서현불패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화의 가을 야구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이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감각통합치료실에 3,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감각통합치료실 2개가 있지만 대기자가 156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번 기탁금은 감각통합치료실 추가 설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세종시 인구 급증에 생활 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지난해 206톤으로 크게 증가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3,600만 원을 들여 하루 4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타운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은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청년 합창단 대전 아트콰이어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전 아트콰이어는 대전시민 합창단의 새 이름으로 전 단원이 성악을 전공한 젊은 지역 성악가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합창단은 오는 7월 22일 창단 연주회를 통해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이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내일부터 약 4주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을 확대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하는 등 구간과 시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주차를 상시 허용하던 기존 전통시장 8곳에 더해 인동과 가수원, 법동, 신탄진 5일장, 그리고 노은, 유성, 송광시장 등 모두 7곳이 한시적 허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세종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주로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광견병은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들도 전염될 수 있는 치명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해마다 한 번 반려동물에게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 협력동물병원 15곳에서 접종 가능하고 지역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출장 접종도 가능합니다.
대전 지역 학교 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로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거나 아주 부실해졌다고 보도해드린 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조리원들이 노동 강도가 심한 음식이나 조리 방법을 개선해서 직업병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걸 수용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따져보니까 다른 대체 조리법이나 전처리된 식재료를 써도 가격이나 질에서도 크게 흠잡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조리원들의 요구사항을 이리 답답하게 대응해온 교육당국의 태도가 한심할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투쟁을 벌여온 조리원들의 행동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